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밤 10시 3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넥라인 303을 탁 테스트하고 튀어 올라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요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독일 주식시장이 유럽이 폭락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9월 달에 폭락하면서 어떻게 됐었나요? 지금까지 일단 미국이 넥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여기 이 넥라인을 붕괴시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오르기는 상당히 힘들어진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미국이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 특히 9월 달 들어서 한국, 유럽, 미국 다 따로 놀았단 말이죠. 미국만 자빠지고 9월 달에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넥라인이 무슨 오히려 더 오르기만 했었습니다. 박스권이거나요. 근데 일단 오늘부로 코스피는 화끈하게 303을 탁 터치하면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키 맞추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미국 거의 대부분 커플링으로 가는데, 한국이 더 미국보다 강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정당화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그 시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냥 다 지금 뭐가 좀 전부 주식이 비싼 상황이고 투기적인 거로 인해서 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키 맞추기를 어쨌든 하긴 한 셈입니다. 비슷하게 맞추긴 맞춘 거죠. 미국도 넥라인 테스트하고 지금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탁 터치하고 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키가 좀 비슷하게 맞아졌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반등을 어떻게 보느냐,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승 보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오래간만에 이평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보시면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61선이 이렇게 초록색 선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61선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61선과 만난 게 이번 9월 달 오늘입니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미국장도 6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61선 뭐 살짝 깬 나스닥, 61선 지킨 뭐 S&P. 물론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이고요. 한국도 61선 탁 터치하고 나서 일단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상승으로 베팅을 하고 싶었더라면은 차라리 오늘 확 무너져가지고 61선 지지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게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61선 처음 테스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강하게 무너져 내린다면은 오히려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직하게도 61선 탁 터치하자마자 사람들이 여기서 주식을 사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일단 올라가고 있어요. 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차라리 더 빠졌더라면 반등이 더 쉬웠을 텐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어쨌든 저는 312에 대한 돌파 가능성은, 돌파하는 거는 이제 뭐 전공법으로 싸워야 되겠죠. 밑에까지 61선을 확 깨면서 오늘 종가상으로도 붕괴시켜서 완전 폭락을 해버렸다면은 다시 312를 돌파할 만한 에너지를 회복할 수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되면은 312 돌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힘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위에서 21선이라든가 5일선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이평선들도 일단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조만간 얘네가 내려오면서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예.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303을 저렇게 장중에 탁 터치를 했는데요. 어떤 훌륭한 뭐 단타의 기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베팅은 상승 쪽으로는 일단 적어도 안 할 거라고. 단타의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런 자리에서 상승을 보다가 잘못 물려버리면은 손절도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튼 저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지금은 하방만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상승으로는 전혀 단타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씀을 아침에 하여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코스피는 아무튼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61선 일단 뭐 지지하는 모습, 그죠? 61선 지지하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에 61선 처음으로 터치했단 말이죠. 그리고 61선 밑으로 강하게 한번 깼었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61선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뭐 기대감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지금 와서 여기서 어떤 베팅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애매하겠죠.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떠 있잖아요. 303이 넥라인이고 312가 무거운 저항인데 코스피는 요 가운데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일단은 관망하고, 코스닥 시장도 조금 애매하죠. 코스닥 시장도 넥라인이 1200이고 무거운 저항이 1345 정도 되는데 가운데 1292에 떠 있으니 일단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옵션 시장 쪽에서 콜옵션 꼬라지를 보시면요,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콜옵션 모습 한번 볼까요? 일단은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 평상시에 통상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요, 만약에 얘가 이제 건전하게 콜옵션이 다시 이번에 이 저항을 이번에 이 추세선을 붕괴시키면서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N자로. 만약에 여기서 얘가 살아나고 싶다면은 최소한 지금 이 가격대에서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버벅버벅거리면서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테스트하고 나서 매물이 소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올라와 봤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번에 만들어놨던 이 무거운 저항, 여기는 추세선,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 예. 일단 뭐 반등이 올라오더라도 일단 여기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로 생각을 하고 일단 아래쪽으로 간다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콜옵션에 관련된 모양은 뭐 요 정도. 그래서 사실 그 콜옵션이 아무리 오늘 상승 마감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어떤 뭐 콜옵션 반등의 뭐 어떤 건전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콜옵션 꼬라지를 보고서 뭐 내일 반등합니다, 뭐 내일 V자로 반등하고 뭐 내일 저점 지지력 보이고 이런 얘기 아직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요 흐름은 결과적으로 나는 적당히 미국장 눈치나 보면서 미국이 움직인 대로 움직여 주겠어. 미국이 오르면은 좀 더 올라줄 거고, 미국이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 할 거야 라는 뭐 요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딱 가운데 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가운데 떠 있다. 중요한 선들이 가운데 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 어떤 섣불리 돈을 움직이기보다 일단 가만히 지켜보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은 확실히 일단은 조금 쉬었다 가야 될 모양. 최근에 변동성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최근에 옵션들이 많이 비싸졌으니까 다시 이제 옵션을 아마 뭐 한 조금, 하여튼 오늘 27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장중에 한 26.5 정도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금 죽이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옵션이 어쨌든 312도 테스트해야 되고 뭐 303도 테스트해야 되고, 어쨌든 이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당장 뭐 어떤 변동성을 확 주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지수 박스권, 그리고 변동성 지수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 일단 311을 넘어가거나 303을 붕괴시키면 이제 이후에 변동성이 터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도 뭐 애매한 이런 모습. 단지 이제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뭐 61선, 21선 이렇게 움직임들 뭐 체크 정도는 하시고요. 61선, 21선 이제 위쪽으로 일단 정배열의 어떤 모양이 나올랑말랑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뭐 이런 걸 가지고 베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건 없고, 다만 이런 상황에 와 있구나. 변동성 지수가 3월 달에 71을 찍고 나서 현재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이평선이 모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대략적으로 박스권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면서 어떤 앞으로 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 흐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시장이 참 그래요. 요즘 시장이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이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인데 마이너스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도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오늘도 어쨌든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양쪽에서 쌍끌이해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설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참 어쨌든 비이성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참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네요. 확실히 그 3월 달에 폭락해서 비이성적으로 폭락할 때는 반등이 빠르고 움직임들이 뭔가 빠릿빠릿한데, 그러니까 마치 강한 불로 세게 물을 끓이는 듯한 느낌이라면은 지금 이런 상승, 이런 오버슈팅,
버블 이런 상황에는 마치 그 약한 불로 물이 서서히 익어가는 요런 느낌,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 버블이 꺼질 듯 하지만 계속 뭐가 끓고 있다는 요런 느낌, 요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한국장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 오늘 뭐겠습니까? 지지와 저항 정도 확인해 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죠. 하도 많이 말씀을 해드려서 여러분들 거의 숫자 외우실 지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넥라인 1935, 나스닥 넥라인 1935 넘어가면 위쪽으로 뭐가 있나요? 위쪽으로 1140 정도의 어떤 라인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나스닥이. 자, 이거 넘어가면 위쪽으로는 하여튼 한 군데, 위쪽으로 저항이 하나, 그리고 두 개 더 있습니다. 아무튼 나스닥도 굉장히 지금 위쪽으로 저항과 지지가 빽빽한 자리이긴 한데,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옛날에 말씀드린 큰 박스권이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이번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굉장히 약합니다. 계속 이 박스권을 테스트할 때 고점이 계속 낮아졌고요. 그리고 저점은 계속 낮아져 갖고 심지어 넥라인을 붕괴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스닥 시장이 수급이 좋았고 강했더라면은 이 넥라인을 이번에 붕괴시키지 않았었을 거예요. 않았었을 건데, 일단은 얘가 목에 한번 치명상을 지금 입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목에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위쪽에도 굉장히 지금 저항이 많기 때문에 당장 11,500대에 있는 여기 있는 이쪽 라인을 지금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솔직히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어떤 역사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넥라인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다음번에 전고점은 못 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여길 갈 거면은 최소 넥라인은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목이 한번 훼손이 됐단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월 2일 날 만들어놨던 나스닥 선물의 고점 12,465라는 자리가 어쩌면은 앞으로 나스닥 시장 10년, 20년 뒤에도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역사적 자리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월봉이죠. 예. 참고로 그 예전에 나스닥 지수 IT 버블 때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 고점을 언제 다시 회복했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이번에도 꼭 그럴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예전에 여기 나스닥 지수 IT 버블 때 여기 고점을 2000년 언제지? 2000년 3월 달에 고점을 기록했거든요. 2000년 3월 달에 고점 기록하고 이 고점을 다시 넘어가기 시작한 게 여기에요. 2017년에 넘어갔습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고점 넘어갔는데 7년 걸린 거예요. 7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9월 2일, 9월 3일 날 나온 나스닥 지수의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번에 넥라인을 한번 훼손을 시켰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가 이미 고점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달러 인덱스 참 요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의 움직임이 어젯밤에 조금 심상치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94가, 여기서도 제가 넥라인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넥라인,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넥라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뒤집어 놓고 보겠습니다. 이거 달러 인덱스 뒤집어 놨어요. 자, 달러 인덱스 뒤집어 놓으시면은, 자, 어디가 넥라인이 될까요?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94 정도 자리가 어떤 넥라인이 될 겁니다. 여기를 넥라인을, 아이고, 요 자리를 넥라인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93.7을 넥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보시면 완전히 붕괴를 시켰거든요. 혹시나 93.7이 아니고 제가 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좀 낮춰서 보자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자면은 93.95 정도까지를 좀 봐줘서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하여튼 93.9 정도냐 아니면은 93.6 정도냐,
어쨌든 여기 어딘가가 넥라인입니다. 넥라인. 이제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싸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넥라인이란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지지와 저항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전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뒤집어서 봅시다. 헷갈리네요. 그래서 어쨌든 자,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 중요한 자리 94까지 일단 돌파 안착을 하긴 했지만은 아마 얘도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막 랠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요 주변에서 좀 와리가리 하면서 좀 그 어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매물을 모아가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강달러로 가고 있는 사인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넥라인을 얘도 훼손한 겁니다. 넥라인 훼손한 거예요. 93점 후반, 93.95 요 정도를 넥라인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뭐 6 이 정도도 말씀드렸는데 6이 아니고 한 95, 93.95 요 정도를 넥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넥라인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이미 훼손된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테스트를 아마 몇 번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가 건전하게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96 정도까지는 다이렉트로 날아갈 수 있는 자리다. 여기 이 부분 별로 저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푹푹푹 거래량 별로 없이 떨어지는 때는 그다지 어떤 저항 뭐 요런 힘이 잘 없거든요. 요런 자리는 사실상 비어있는 자리라 생각하면은 96 정도까지는 쑥 올라갈 수 있다. 달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이상 한국 주식 각종 위험 자산들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그림이겠죠. 그 유로화 보시면 똑같아요. 유로화, 자, 이게 달러 인덱스 결국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림인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겠어요? 여기 1.17138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이 유로화의 넥라인인데, 지금까지 유로화 강세였죠.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기 어떤 직전인 것 같다. 지금 이 넥라인 훼손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 번에 확 죽이진 않을 거고, 테스트 하고 나서 뭐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방향을 정하겠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내려온다. 달러 강세로 되고 유로화 약세가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달러가 너무 약해졌어요. 이미 어떤 양적 완화라든가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달러 약세에, 이미 달러 인덱스에 다 반영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최근에 그 유로존이 확실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나마 뭐 미국은 그럭저럭 개기고 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뭐 전염병 때문에 다시 2차 통제를 한다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고, 또 뭐 도이치뱅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은행주가 뭐 신뢰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미국보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뭐 유로화 약세 가능성은 어쨌든 앞으로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이래저래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